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A, B, 즉 칼슘과 불소 이온의 제곱에 곱을 했더니 1.5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승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 용액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물질의 용해도 적이고 이게 한계치입니다. 한계치. 근데 만약에 1.5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승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써있네. 칼슘과 불소의 불소 농도의 제곱이 KSP보다 용해도 적보다 작으면 이게 칼슘이든 플로르든 둘 중에 하나가 더 높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더 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용액이 불포화 용액이다. KSP보다 크면은 이거밖에 될 수가 없는데 얘들이 이걸로 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더 녹을 수가 없죠? 남는 거예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처리 공정에 적용하면은 불포화 용액을 과포화 용액으로 바꾸어주면 중금속 등을 침전 제거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A, B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곱했을 때 용해도 적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용해도 적 한계까지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라는 물질을 침전 제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계속 증가시켜 가지고 A랑 반응하게 한 다음에 제거시키고 B를 증가시켜서 제거시키고 B를 증가시켜서 A를 침전 제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과포화로 쉽게 바꿔주려면 KSP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온 몰농도의 곱시 용해도 적보다 작으면 불포화 용해 더 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온 적이 크면 과포화 용해 더 녹을 수가 없으니까 용해도 적이 한계값입니다. 용해도 적이 기준이에요. 더 안 녹으니까 침전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같게 되면은 포화 용액, 침전도 용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용해도 적과 이온적 특징.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용해시킬 수 있느냐, 침전시킬 수 있느냐. 침전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랑 같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수처리 공정에서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용해도 적의 특징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용해도 적을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때는 막 주어지고 농도가 하나가 주어지고 막 구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용해도적을 구한 다음에 이온적이 용해도적보다 작으니까 불포화 용액이네. 그럼 더 용해시킬 수 있겠다. 아니면 더 크니까 과포화니까 침전이 일어나겠다.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용해도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제공해 주시는 이거를 공부하셔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계속 내주신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전공자들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료들이 폐수처리 공학이나 상수도 공학 이 책들에 보면은 부록으로 돼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설계할 때는 꼭 이온적과 용해도적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용해도적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천재니까 이 정도 이제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자, 1번. 예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네요. CaF2의 용해도를 몰농도로 구하여라.
문제가 단 CaF2의 용해도 적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이 용해도를 몰 퍼 리터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용해도를. 자, 먼저 용해도적으로 하면 우리가 CaF2잖아요. 용해도적으로 KSP로 바꾸면 CA 플러스 아이고 제곱 F 두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자,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렇게 나와줘요. 근데 CaF2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CaE 플러스 2F 마이너스가 되죠. 자, 만약에 여기에 X라는 농도로 물에 녹아있다고 칩시다. 1몰이니까 얘도 X가 나오죠. 얘는 2X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제 이런 거 다 알죠? X가 들어갔을 때 1몰이 같은 만큼 1몰이니까 X가 나오고 2몰이니까 2X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줄게요. 이거 X예요. 이거 2X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용해되어 있는 CaF2의 몰 퍼 리터 수치를 이 몰 퍼 리터 몰농도의 수치를 X라고 했습니다. 포화형에서도 이거 X, 얘는 2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은 KSP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요. 이거는 C2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고요. 이거는 X 곱하기 쓰니까 이상하죠. X에다가 X 2X의 제곱이죠. 요 개념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뭐예요? 4X 3승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4X 3승이 뭐예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X는 몇입니까?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용해도를 몰 퍼 리터로 바꿨어요. CaF2 용해도의 X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2단계 X, 2X 이렇게 해가지고 4X 3승이 나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아시겠죠? 꼭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저도 만약에 이거 그냥 깜빡하고 풀면은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되고 있는 거지. 그래도 퀴즈 한번 보니까 어떠나요? 이게 퀴즈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다 공부를 해온 다음에 그냥 시험지를 두고 시험을 볼 거잖아요, 강의실에서. 그러면 이게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 되게 헷갈려요. 많이 안 풀어보면은.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혼자 풀었을 테니까 모르면은 수업자를 다시 보고 동영상을 다시 보고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억을. 그거 넘어가면 나중에 3학년, 4학년 때 왜냐면 그런 문제들은 이제 더 막 풀어서 풀질 않으니까 뚝뚝 넘어가 버리니까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 2학년 때 하는 것들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면서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꼭 복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PbSO4가 22도씨 수용액에서 용해도가 0.035g/L라면 용해도 적을 몇인가? PbSO4의 분자량이 303으로 주어졌네요. 자, 먼저 용해도가 0.035g/L라고 했으니까 얘를 몰/리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용해도를 몰/리터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X 몰/리터는 근데 용해도가 몇이었죠? 0.035g/L 했습니다. 0.035g/L였어요. 그러면 이거의 1몰 분자량 주어졌네요. 303이라고요. g으로 주어졌죠. 1.155 곱하기 10⁻4승 몰/리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단위가 g/L로 나오고 mg/L로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물농도를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용해도 적은 생성물의 물농도의 곱이니까. 그죠? 자, 이제 물농도를 해놓고 다시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PbSO4가 25도씨 수용액에서 용해도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다. 용해도 적을 구하시오다. 그럼 이때부터 구하기가 이제 쉬워질 겁니다. PbSO4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녹으면 Pb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X면 또 X고 1몰이고 이것도 X고 1몰이고 그죠? 다 똑같은 반응이죠? 그러면 KSP는 생성물의 물농도의 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PbSO4가 이만큼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이만큼, 이것도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러분? 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렇게 되면은 1.3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게 용해도 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수산화 마그네슘의 용해도 적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그러면 수산화 마그네슘의 용해도는 몇인가? 근데 몇인데 g/L를 물어봤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구하면 몰농도로 나오잖아요. g/L로 환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산화 마그네슘의 분자량 MgOH2의 분자량을 58.3으로 또 주어졌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네요. Mg OH2가 Mg2 플러스 그러면 두 개죠. E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아까 CaF2 CaE 플러스 더하기 EF 마이너스랑 똑같은 방식이죠. 똑같은 방식이야. 자, 이때 KSP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똑같이 풀었던 방식이 있습니다. 슝슝슝 앞에서 했던 거 생략을 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x 3승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4x 3승 모르시는 분은 위에 CaF2 문제 풀었던 거 1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럼 x는 몇이 될까요?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퍼리터가 됩니다. 근데 얘를 뭐로 환산하래요? 다시 그램퍼리터로 바꾸래요. 우리가 몰농도를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거 몰농도로 얼마만큼 농도를 녹이세요 하는 게 좀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용해도를 구할 때는 몰농도라기보다 또 그램퍼리터, 밀리그램퍼리터로 많이 환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x 그램퍼리터로 바꿔주면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0.4 곱하기 12 마이너스 4승 몰퍼 리터였죠. 분자량 58.3g. 어디에? 1을 묻을 때. 그렇죠? 그럼 8.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자, 카드뮴이 들어있는 폐수에 알카리를 가해서 pH를 높여가면 수산화카드뮴의 침전물이 생긴다. 수산화카드뮴이 침전이 생기는 것을 반응식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게 침전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수산화카드뮴으로 침전된다. 카드뮴이 25도씨, pH 11에서 용해도 적이, 요 문제 빠졌네. 카드뮴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곱, 이게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게 KSP입니다, 여러분. 용해도적. 빠졌어요. 용해도 적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경우에 이론적 카드뮴 이온의 농도를 구하시오. 자, 용해도 적을 주어졌고요. 반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용해도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접근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 반응식이 또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카드뮴 용해도적이죠. 용해도적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습니다. 이거 빼먹었는데 이거 좀 노트 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카드뮴 우리 구하는 거잖아요. 카드뮴은 OH 몰농도의 제곱분에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요거 OH. 자, OH 한번 볼까? pH가 11이었죠. pOH가 3입니다. 그러면 OH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되겠죠.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분에 나머지는 다시 까만색으로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거 왜라고요? pH가 11이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pOH는 3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퍼리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 카드뮴의 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를 밀리그램 퍼 리터로 바꿔주는 거네요. x 밀리그램 퍼 리터 단위 환산해 주는 겁니다.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이걸 퍼 리터를 밀리그램 퍼 리터로 바꾸게 될게요. 4g인데 이게 1몰일 때 분자량이죠. 분자량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단위 환산 할게요. 밀리그램으로 4.